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타점은 눌림 아니면 돌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횡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하시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단타나 단기 스윙을 할 때는 눌림 아니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훈련소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지, 이 과정을 처음부터 흐름순으로 쫙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을 알려드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하신다라고 하시면 배운 내용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주식 강의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만 알려주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좀 잘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알려드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의 과정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내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분봉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색깔 입혀서 이제 그 참고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결국에는 눌림 매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뭐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댓글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타점은 눌림 아니면 돌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횡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하시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단타나 단기 스윙을 할 때는 눌림 아니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차트를 그냥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은 다 그게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색깔을 입혀서 아니면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차트를 보고 이제 검토를 해서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을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국장에서는 사실 최근 이제 몇 달을 제외하고는 단타 말고는 거의 매매를 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잡주 아니면 뭐 이제 좀 급등 테마주 이런 것들 아니면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저도 공부를 하고 진화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만들었어야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색깔들도 입히고 뭐 보조지표도 이제 이용을 해서 뭐 검색식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정배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최근에 상장한 종목의 차트인데, 자,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 노란 구간에 오게 되면은 정배열, 이 파란 구간에 오게 되면은 역배열이에요. 자, 저는 실제로 이제 일봉상에는 이제 다른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보고는 있지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긴 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일목구름으로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칠해서도 보고, 아니면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을 정해서 이제 보긴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연령대가 이제 최소 40대부터 60대 정도가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가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는 건데, 차트를 보시면 이 흐름 중에서는 딱히 이제 매매할 만한 그런 자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한번 쭉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절대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왜 관심 있게 봤냐?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최근 며칠 전에 이제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윗골이 만들었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거래량까지 이렇게 이제 만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추세가 강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게 추세가 강한가? 여기도 추세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도 추세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봤던 게 뭐였냐면은 이격도였습니다. 이격도. 자, 요거는 제가 그냥 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이격도라는 보조지표를 좀 중요하게 봐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5일, 20일, 5일, 10일, 20일, 60일이 있는데, 자, 저는 이제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일봉상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라인, 그죠? 예를 들어서 20선이라고 이제 했지만, 어떤 분들은 5일선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11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없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럼 보통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저는 뭐냐면은 이 이격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0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일단 이 종목은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졌구나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볼 때 이제 뭐 상한가가 만들어진 것도 좋지만 과열 구간이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를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이 나왔죠. 자, 첫 번째로 이격도를 활용을 해서 이 과열 구간이 만들어졌었나 안 만들어졌었나를 판단을 해서 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종목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NK라는 종목이 요 구간에서 과열 구간이 나왔었죠. 추세가 강하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장대 거래량도 나오고. 자, 루미르라는 종목 오늘 이렇게 과열 구간이 나왔었는데 요 관심 종목에 넣어야겠죠. 보성 파워텍 요때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을 수는 있겠죠. 자, 요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요것도 뭐 최근에 이제 강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옛날에 좋았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때 살짝 나왔다가 자, 이때부터 또 다시 과열 구간에 들어와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사고팔고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단타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종목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할 거냐. 처음에 이제 장대 거래량이 나왔고 추세가 좋은 종목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이제 이격도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과열 구간에 한번 만들어졌던 이미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물론 장이 안 좋으면은 이제 요 구간을 만들고 바로 뺄 수도 있지만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들까지 다 종합을 해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 알려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대형주를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어차피 중소형주도 흘러가는 흐름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이 점잖게 이렇게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대응도 편하고 예상도 어렵지 않지만 급등주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10%확 뺐다가 올렸다가 막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급등주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정배열이 만들어졌어요. 5, 20, 60 정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이 노란 구간 안에서는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눌림을 받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좀 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장대 거래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씨가 마를 때 이제 매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계속 물량을 모으는 이런 어떤 흔적들이 있었어요. 윗꼬리들 올릴 듯 말 듯 올릴 듯 말 듯 그러다가 이제 확 빼버렸죠.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눌림 구간으로 들어가서 조만간에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 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명확하게 지금 30분 봉으로 요게 5일선, 요게 이제 20일, 60일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를 1차 매수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몰라요.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었던 어떤 기준봉의 중심값, 종가, 뭐 시가,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것도 맞는 종목이 있고 안 맞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노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이 기준도 생각하면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요 라인 이제 근처에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21선에도 부딪히고 이 중심선에도 부딪혔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 구간부터 이제 분할로 모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좀 더 빠졌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노란 구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너무 위에서 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까지 눌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차 매수하고 여기쯤에서 2차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춘 뒤에 최소한 일봉상 요 구간, 예, 이 장대 양봉이 시작된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거는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다가
계속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이런 잡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종목들을 보고는 조금 판단이 어렵고요. 어느 정도 좀 시총이 있고 차트를 보면은 깔끔하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좀 움직임이 좀 험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LS 마린 솔루션 뭐 이런 종목도 이렇게 좀 조금은 아까 이제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좀 점잖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을 놓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아까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 종목은 차트 흐름이 이렇게 왔을 때는 눌림으로 가는 게 맞아요. 눌림 매매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봉상으로 요 구간에서 1차, 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적당한 구간에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나왔죠. 이거를 매수를 할까 안 할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보고 있다가 잘 매수를 해서 한 평단이 여기쯤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한번 샀다가 여기서 한번 사고 다시 올라왔더니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또 얘가 어느 정도 어느 날 또 갑자기 팍 튀어오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 5일선이 이제 또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이제 살피면서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할지 안 할지를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제가 알려드렸었던 5일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밑에서 샀다라고 하면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거를 버텨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자, 그럴 때는 반은 팔고 반은 홀딩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종목을 다 팔 필요는 없어요. 더 갈 것 같으면은 반 정리하고 반은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경험치로 봤을 때는 일단 한 15% 이상 장대 양봉을 만들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한 70% 이상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던 뭐 좀 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다 하면 저는 일단 반 이상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미국장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 한번 추세 타면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제 빨리 사고 팔고를 안 해도 되는데, 국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이때 올려놓고 조정 기간을 벌써 한 열흘 넘게 주고 요만큼 올리고 또 조정 구간 주고 또 요만큼 올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죠. 여기서 만약에 눌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한 25% 정도인데, 뭐 적지 않은 수익이긴 하지만 이거를 매매하는 동안에 다른 종목을 못 사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이제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 한 세네 종목 정도로 이제 분산해서 이렇게 수익 매매 하실 때는 하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는 좀 빨리 갈게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영락없는 상승 초입이죠. 아마 분봉으로 봐도 예상대로 정배열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도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저는 얘를 이제 언제 매매하냐? 요 구간 넘어갈 때 지켜보다가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전고점 돌파를 할 때 이제 캔들이 요 구간을 넘어가고 있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어느 정도는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된다. 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자, 오늘 여기 고점을 지금 맞고 떨어졌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고점 넘어가면은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자,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미 지금 이제 정배열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단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넘어갈 때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 자, 얘는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졌어요. 분봉으로 봐도 똑같겠죠. 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5일선 부분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고, 자, 한번 보는 거예요. 얘를 이제 옛날에 차트가 어땠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아쉽네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한 B급 정도 놓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옛날에 과거 차트를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자, 보시면은 이제 윗꼬리를 자꾸 만들죠. 여기서 장대 한번 만들고 조정받고 윗꼬리 만들고, 장대 한번 만들고 조정받고 윗꼬리 만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또 조정받고 다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하고 또 올려줬을 때는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버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윗골이 많은 애들은. 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고 행동 패턴이 다 다르듯이 종목들도 다 그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라고 해서 이게 다 똑같이 흘러갈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초보 때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런 종목들도 각각의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그 특성을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매매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똑같은 차트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고점을 지금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면 일단 또 이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또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강한 시세가 나왔었고 조정을 미친 듯이 줬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돼요. 뭐냐? 이런 식으로 이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여기서 상승 압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억지로 눌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번은 폭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내가 정확한 매수 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요 거래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오성첨단 소재가 똑같이 대리량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지만 이럴 가능성을 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 당시를 분봉으로 보면은 자, 요런 그림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일반 이 차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짜증나가지고 아마 다 손절치고 나올 겁니다. 5일선 올려주는 척 하다가 지금 깨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급등하기 전에는 정말 짜증나게 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외우세요. 급등하기 전에는 반드시 짜증나는 그 상황을 한 번 정도는 만든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내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의 어떤 흐름이, 아, 이놈이 지금 갈라고 지금 준비를 하는구나. 얘가 지금 갈라고 마지막 털기를 하는구나. 아니면은 개미를 태우려고 지금 나를 꼬시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이제 쉽게 설명은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똑같이 적용해서 하려고 하면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보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테마가 정말 빠르게 돌기 때문에, 아,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테마가 끝났나? 이런 거 고민하는 순간에 또 다른 종목 나오면은 또 그거 사다가 물리고 그거 사다 물리고, 이제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잘하냐?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종목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테마가 일단 만들어지면 대장주 1, 2, 3등 정도만 관심 종목 해놓고 딴 거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또 강력한 테마가 들어오면은 이제 또 그거를 또 관심 종목 해놓고 한 내가 3개에서 4개 정도의 테마만 추적 관찰하게 되면 15개 정도의 종목만 관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그 차트가 움직이는 과정들, 흐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처럼 뭔가 이제 얘네들의 속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제가 알려드린 내용 듣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세력들이 어떤 속임수 패턴이나 막 휩소를 만들어서 뭐 물리게 하는 거에 자주 물려요. 예, 자주 물립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저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손절하고 나서 이제 손실을 난 거를 또 좀 그나마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것 같아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그리고 이제 다 알면서도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어떻게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단타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미국장이나 이제 그 시총 큰 종목들 있죠. 그런 거에다가 그냥 묻어 놓으시고 수익은 거기서 내시고 단타는 재미로만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 주식에다가 제 시드를 거의 대부분 넣어 놓고 이제 한국 주식은 그냥 재미로만 단타로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이걸로 뭐 강의를 팔거나 뭐 이제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굳이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어설픈 강의 듣느니 100번 나가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것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안목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제가 이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내용만 올리고 싶은데 과거 영상에 웬만한 건 다 올려드렸고 뭐 특별히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영상이 자주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는 영상이 그렇게 많진 않죠. 자, 근데 저희 이제 아래 링크 통해서 카페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영상을 한 100편 정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오셔서 그냥 이제 도움 받고
이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메인이 미국장이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미국 주식들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수익 내는 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취미 삼아 이제 하고는 있지만 뭐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오셔서 도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던 내용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제 매매에 써먹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건데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옛날 영상부터 쭉 정주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특별한 주식 강의나 이런 걸 보지 않으셔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를 더 뭐 추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일목균형표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기준선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 이 구름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또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기준선이라는 것은 최근 26일 동안에 이제 중간값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은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깼다가 올라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한 가지 또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그리고 구름대도 강하게 돌파를 했으니 이제 요 구간에서는 내가 눌린 구간으로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예, 이 기준선 근처 터치하고 지금 살짝 올라왔는데 뭐 내일이라도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풀어 본다라고 하면 영상만 보시면 아 이거는 사도 되겠다, 아 이거는 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들어오시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되시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한번 찬찬히 한 종목이라도 꼼꼼히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인가 안 되는 종목인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